안녕하세요. 윈터코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더 좋은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해서라면 꼭 알아둬야 할 지식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하는데 도대체 이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비교를 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결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의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문자열이 펠린드롬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펠린드롬은 앞뒤가 똑같은 전화, 아니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기러기 토마토와 같은 문자열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를 든다면 지하철 노선도에서 용산역에서 회기역으로 가는 최단중 경로를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용산역과 회기역은 모두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통과하는 지하철역인데요. 과연 어떤 노선을 타는 게 빠를까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유일할까요? 예를 들어 앞선 슬라이드에서 봤던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어진 문제 그대로 1부터 n까지의 값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수학자인 가우스가 사용했던 방법이죠.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은 순서로 된 숫자 1과 n, 2와 n-1 등의 합은 n 플러스 1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쌍이 2분의 n개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알고리즘 중에 더 좋은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알고리즘을 비교할 척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척도를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척도로 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공간 복잡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변수나 배열을 할당받게 되어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척도로 삼는 방법입니다. 보통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시간 복잡도를 주로 논합니다. 공간을 조금 더 잡아먹더라도 더 빠른 알고리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종종 채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리즘의 비교 척도로 시간 복잡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n이라는 숫자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실제 코드를 실행하면 연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해하기 쉽게 4층 연산에 1초가 소요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외에 대입 연산 등에 걸리는 시간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더하는 방법의 경우 i++와 sum 플러스 i 부분에서 더하기가 진행되므로 2초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를 포문에 의해서 100번 반복해서 실행하므로 총 200초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가우스의 더 센 방법을 사용한다면 100에 1을 더하고 여기에 100을 곱하고 2를 2로 나눴기에 총 3초가 소요됩니다. 이제 스케일을 키워서 만약 1부터 10만까지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까와 같이 두 번 연산을 진행하는데 이를 10만 번 반복하므로 20만 초가 소요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100이 들어갔던 자리에 10만이 들어갈 뿐 연산량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3초가 소요됩니다. 이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두 번 있는 연산을 n회 반복하므로 총 2n초가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전히 연산량이 그대로이므로 똑같이 3초가 소요됩니다. 시간적 측면에서 앞에 두 알고리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의 개수가 커짐에 따라 실행 시간이 200에서 20만 그리고 등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의 개수에 무관하게 실행 시간이 항상 3초입니다. 보통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연산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데이터가 많은 상황에서 실행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데이터가 작더라도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의 개수와 실행 속도가 덜 비례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관점에서 2번 알고리즘이 더욱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논리를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빅 O 노테이션, 비고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차수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의 코드를 가져온다면 만약 n이 1이라면 2초, 10이라면 20초, n이 100이라면 200초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행 시간은 이 n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 2를 떼고 대문자 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5n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를 떼주는 이유는 순수하게 n과 실행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n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실행시간이 3초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개수와 실행시간이 무관하기 때문에 n이 아닌 숫자 1을 사용하여 O1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력문에 있는 i 곱하기 j를 하는데 1초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n이 1이라면 바깥에 있는 포문도 한 번, 안에 있는 포문도 한 번 실행되어 곱하기가 총 한 번 실행이 되고 이는 1초가 걸릴 것입니다. n이 10이라면 바깥에 있는 포문이 10번, 안에 있는 포문이 10번으로 총 100초가 소요될 것입니다. n이 10배 커졌을 때 실행시간은 100배만큼 커졌고 이는 10 곱하기 10입니다. 즉 n의 제곱만큼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5의 n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빅 O 표기법을 소개해드릴 때 지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만약에 알고리즘 안에 두 로직의 시간 복잡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앞에 나온 두 알고리즘, n에 비례하는 알고리즘과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알고리즘이 동시에 있다면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더 빠르게 증가하는 관계를 하나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n제곱이 n보다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n제곱이 n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5의 n제곱이라고 표기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먼저 문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열심히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에 맞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작성하고 열심히 고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어떻게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배울 예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고 과정을 할 때 필요한 사전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학습할 것입니다. 이를 학습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2869번 달팽이는 올라가고 싶다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복잡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